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남다른 10대들의 진로 전략 고민해보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신세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1화에서는 환경 공무 담당의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전기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전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3월 17일 자정까지입니다. 오리온에서는 마케도 레스토랑 매니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외식업계 홀 근무 경력이 5년에서 7년 사이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3월 20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현대 그린푸드에서는 현대 백화점 내 베즐리 베이커리 제과 제빵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고요. 제과 제빵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3월 20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혜태제과식품에서는 평택 영업소의 제과 영업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동종업계 경력을 지니고 있을 경우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1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1부에서는요. 동구 마케팅 고등학교의 진선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날씨가 어제부터 겨울이 됐죠.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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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좀 따뜻하게 입고 오셨네요. 그래도. 네, 네, 네. 입학한 친구들이 이제 입학이라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패딩 다시 입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네. 네,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꽃샘추위가 지나가면은 또 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겠죠? 그럼요. 네, 네. 요즘 정말 이 학기 초잖아요. 이제 한 2주 지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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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 좀 바쁘실 때죠. 네네네. 지금 뭐 이제 1학년들은 내가 특성화고 여기 잘 왔나? 취업은 뭐지? 뭐 이런 거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해야 돼서 제가 계속 푸시를 해야 되는 시기고요. 2학년은 이제 급하다. 내년에 취업이야. 준비해야지. 뭐 이런 마인드셋을 아마 하고 있을 거고요. 네. 우리 3학년들은 본격적으로 취업 서류를 나 추천 받네. 아마 눈 깜짝할 사이에 3학년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취업이 정말 나에게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될지 아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개 학년 또 담임 선생님들 또 학교 전체가 이제 이 취업과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눈코뜰 새가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이 특성화고 이 취업률이 떨어지니까 입학률도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좀 현장에서 체감을 좀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2017년도에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사고로 인해서 사실 이제 현장 실습 폐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고 그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사실은 안전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 학생들이 안타까운 일이다 보니까 이제 작년도에 현장 실습에 대한 제도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선도 기업을 선정해야 되고 또 이제 갔다 와서 현장 실습 이후에 또 추수지도들이 복잡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거 고졸 뽑아도 되나? 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사회적으로 많이 공론화되고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결국은 또 그게 특성화고 가면 취업 잘할 수 있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와전이 되어가지고 특성화고 가도 취업 어렵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저런 얘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취업 후진학에 대한 소신을 갖고 진로를 결정했던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특성화고 가도 어렵대. 뭐 이렇게 되니까는 진학이 좀 어려워서 역시 특성화고가 작년에도 좀 미달 사태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저희가 대신 올해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2019년도를 맞이했고요. 역시나 특성화고에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부터 이제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현장 실습이 사실은 뭐 진로의 저희 특성화고의 진로 출구 전략의 마지막이 이제 취업
취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취업이라는 부분은 교육부와 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뭐 이제 취업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라든지 또 이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일어났던 어떤 사고 부분 때문에 뭐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렇게 각 부처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아마 올해 들어서 이런 부처 간의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낸 것은 제가 20년 교사 생활하면서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오. 예, 그래서 올해 교육부를 비롯해서 기획재정부 또 예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등 총 8개의 정부 부처가 모여서 공청회도 실시를 했고요. 네. 고교 졸업자 우대를 통해서 어떤 세부 시행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고교 특성화고등학교 고졸 취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아주 세세하게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도 좀 관심이 많아서 좀 요즘 이제 핫한 이슈로 예.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은 우선 좀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을 어쨌든 60% 이상 좀 달성을 해보겠다. 네. 저희가 재작년까지 좀 막 상승되고 있던 취업률이 작년도에 좀 주춤한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2022년까지 60% 이상 달성을 하겠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졸 만세,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만족하는 세상 만들기. 네. 제가 이런 거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학생들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직업교육을 받았다라면 충분히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다음에 기업으로서는 인성과 기초 능력이 충분하다면 고졸 인재를 채용하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어떤 그 발전적인 방향을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비전,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어떤 공동체적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양질의 교육을 좀 할 수 있고 또 취업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학생과 기업과 또 지역까지 3주체가 좀 다 고졸 취업과 관련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게 이번 활성화 방안의 가장 큰 목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기초 소양은 기초 소양대로 학교 교육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 기초 소양만으로도 저희 학생들의 인성과 역량이 충분히 준비가 되면 좀 이 고졸 채용으로 선취업 후진하게 후학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면 아무나 아무 때나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 배우고 싶고 자기에게 필요한 때에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졸 성공의 사회적인 그런 붐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저희 활성화 방안의 대표적인 대두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을 2022년까지 60%에 달성해서 졸업만으로도 좀 사회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키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자, 주요 과제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취업 전에는 이제 학교 교육이 좀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그렇죠. 되겠지요. 예, 고졸만으로 만족하려면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등 직업 교육을 좀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할 때는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은 기업대로 또 커뮤니티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정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취업 후까지 이게 이제 이직이 많아지거나 좀 이직이 많아지면 안 되고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고졸 취업 후에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후학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자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취업 전 중등 직업 교육 강화. 그러니까 이제 고3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어떤 교육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선 직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의 체질을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학생들도 교육을 받는데 재미있어야 되고 흥미로워야 되고 그래야 본인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내재적인 만족감이 있어야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 이 3년 동안 목표를 잘 잡기 위해서 학과 공부가 좀 재미있도록
그래서 학과 개편에 좀 목적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 분야, 또 지역 전략 산업 이런 것들과 좀 연계한 학과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연간 한 100개 이상, 2022년까지 약 500개까지 전체 학과 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지금 학과 개편 때문에 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오. 회의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유망 신산업이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뭐 미래형 자동차라든지 예. 항공 드론, 또 뭐 AR, VR 이런 융합 신산업에 관련된 학과들, 또 이제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는 핀테크, 또 이제 건강과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유헬스 쪽으로 유망 학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특성화고의 학과로 좀 흡수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끼리만 재미있게 만들면 안 되니까 학과 개편 추진 자문단을 좀 산업별로 만들어서 많은 자문을 통해서 좀 현실적인 학과 개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 신산업이나 지역 전략 산업 이 학과 개편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뭐 미래형 자동차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좀 있을 텐데 주된 학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뭐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선생님 4차 산업혁명 때 무슨 과가 제일 떠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네. 저도 좀 많이 고민이 되는데 이런 신산업 분야로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농업이었던 관련된 농고라든지 이런 네. 농산업 분야들은 좀 바이오 관련 학과 쪽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 뭐 전자공학과, 뭐 전기기계과 요런 과들은 좀 빅데이터랑 연결된 네.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그렇죠. 대한 이런 학과와 연결된 학과들로 좀 연계 학과 만드는 데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학과를 재미있게 만들고 공부하고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이게 인력 양성의 수준을 좀 올려서 어떻게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까지를 네.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좀 부족했던 학과들을 좀 유망 산업이나 서비스 분야, 또 지역의 특화 산업 분야 쪽으로 학과나 개편을 좀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과를 개편을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에서 빅데이터로 가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관련이 있는 쪽으로 개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름만 바꾸고 알맹이는 바꾸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핵심을 찌르셨어요. 네. 저희 학교가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만큼 변화를 많이 겪는 학교는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뭐 선생님들도 전공을 바꿔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데 직업교육의 이제 현장성을 좀 제고해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학과 이름만 바꾸고 똑같이 배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산업체의 현장 전문가들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금융이나 콘텐츠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딱 간단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정말 실무에서 필요한 NCS 전문으로 또는 정말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과정들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는 몇 단위 이상을 이수해야 되고 몇 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규제가 있는 것이 학교이다 보니까 이번 활성화 방안 안에서 저는 좀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규제를 좀 많이 완화하겠다. 네. 그래서 희망하는 직업계고에 대해서는 자율학교로 지정을 하고 교육과정이나 교원 이런 관련 규제도 좀 완화해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선생님들이 그럼 많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특성화고 선생님들 많이 응원하는데 이제 산업 현장 연수도 좀 전문적으로 받으시고 대학원에 가서 특별 연수도 하시고 또 신산업이나 유명 분야는 저희가 대학 때 전공 안 한 분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부전공 연수도 좀 많이 네. 받도록 지금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좀 학교의 어떤 시스템의 개편에 많이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있을까요? 네. 이제 학생들도 아마 놀라울 만한 학교 변화가 일어날 건데요. 우선 고교 학점제를 도입합니다. 요거는 학생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 교육을 뭐 단지 학교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의 교육이나 훈련 경험을 통해서도 인정해주겠다, 학점으로. 네. 그게 지금 2000년도까지 2020년 제가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도 지금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는 전체 직업계 고등학교가 다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와 산업체 전문 기관들과 함께 이런 외부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위탁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연계 교육도
교육도 할 수 있어서 꼭 학교 안에서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학교 외부에서든지 내가 교육받을 수 있는 그 시간과 학점만 확보가 된다면 인정해주겠다. 이런 게 아마 학생들에게는 좀 네. 놀라운 변화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미래 핵심 역량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과목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디지털 역량을 좀 올려서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은 직업계고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면 어떤 전문교과 중심으로만 움직였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보통교과, 전문교과 전부 다 연계하는 이런 활동들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좀 수업으로 듣던 과목들을 벗어나서 이 학교 밖에서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훈련 같은 걸 학점으로 인정을 한다. 이런 내용은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그렇죠. 일단 시험이 좀 많이 없어지니까.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사실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률이 좀 저하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현장 실습 제도가 바뀌면서 네네.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불만 때문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됐을까요? 네네. 이제 현장 실습의 가장 취지는 작년에 가장 큰 취지는 안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안전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이나 점검이 있었고 서류를 많이 내야 됐었고 학생들에게도 교육이 많이 필요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빠르게 준비를 하면서 너무 많은 이 중복되는 과정들이나 서류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이제 가장 크게는 좀 그런 기준이나 절차를 합리적으로 좀 뭐 줄일 거 줄이고 좀 다이어트를 시켜가지고 뭐 해야 될 건 반드시 해서 안전을 확보하지만 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좀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호응할 네. 수 있는 이런 활성화 방안들을 좀 추진해서요. 올해 지금 저도 아직 따끈한 공문을 못 받았는데 다양한 그 의견 수렴을 많이 하셨어요. 예. 교육부에서. 그래서 올해 현장 실습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도 공문을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뭐 대대적인 개편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업체들로부터의 그런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무엇보다도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먼저 좀 이끌어주고 솔선수범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정부 부처 연계 직업계고 확대 방안이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부처별로 핵심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확대하겠느냐. 그래서 조금 요거 놀라운 일인데요. 특히 이제 부처에서 학교 경영에 좀 참여하도록 좀 유도를 해보자. 그래서 요즘 공모교장제 추천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안에서만 있던 교장 선생님들도 물론 훌륭하시고 학교 경영에 너무나 많은 마인드를 갖고 계시지만 좀 외부와 연계할 수 있는 공모제 교장제를 통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외부와 연계해야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그래서 부처 협약형 직업계고라고 해가지고 이런 시범 운영을 올해부터 내년부터 준비하려고 지금 일단 가칭으로 만들었는데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모델을 좀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은 많이 그런 게 특화된 게 많진 않지만 지역적으로는 어떤 지역 산업과 연계된 네. 그런 특성화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산업 연계 밀착형 직업계고 도입을 2022년까지 50개교 정도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산업 발전과 함께 인재 미스매칭이 났던 그런 중소기업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이거 서로 윈윈 전략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취업 전 중등 직업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다음 단계가 이제 취업 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취업 지원 강화 방안인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공 부분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정말 마치 특성화고에서 고졸 취업으로 하면 공공기관을 많이 갈 수 있나 막 이런 거 좀 의심을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 딱 정부 부처에서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국가직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7% 정도 선발을 했었거든요. 이게 2022년까지 20%까지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공무원 지방직은 2022년까지 30% 확대를 할 거고요. 또 경쟁 임용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인원을 좀 확대해서 확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 굉장히 많은데요. 생명 안전, 현장 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건 이제 학교장 추천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올해만 해도 한 9% 정도의 인재를 네. 이제 선발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도 지난번에 공공 박람회를 갔더니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이게 좀 활성화돼서 공공기관에서부터도 좀 고졸 취업이 성공하는 그런 좀 성과를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 확충하는 방안도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일부의 학생들만을 위한 네네. 아니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던 학생들을 위한 좀 반가운 소식이고 나머지 학생들을 위한 이 일반 기업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채용 확산이 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저희 이제 고졸 취업 중에서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중소기업 쪽의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라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극히 뭐 상위권 학생들만 공공기업 가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좀 뭐 나름대로 제외한다면 일반 기업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도 그런 고졸 채용에 대한 뭔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역시 인센티브를 좀 확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증제를 도입할 건데요. 능력 중심으로 고졸을 채용했고 고졸 재직자 역량 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 등을 좀 많이 고려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병역 특례 업체에 대해서는 좀 선정 우대를 해줄 예정이고요. 또 정책 자금을 지원할 때 그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대상에 이런 인증 기업을 좀 도입하도록 하고요. 또 공공 입찰이 또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좀 부여하는 네. 이런 인센티브를 좀 확실하게 했고 사실 전에도 이런 인센티브들은 약간씩 있는 거는 있었어요. 그런데 좀 홍보가 덜 된 부분도 그렇죠. 있었는데 네. 올해는 아예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정부 부처가 모여서 협업을 하다 보니까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공식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좀 잘 알고 이걸 활용하시다 보면 인재도 뽑으실 수 있으실 거고 또 회사의 발전적인 부분도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기업도 있고 이제 일반 기업까지 알아봤는데 또 하나의 선택지죠. 해외 취업. 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좀 해외 취업의 길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는 좀 이런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참가 인원 제한이 좀 있었죠. 네, 많이 있었죠. 예, 이제 시도라고 할까요? 네. 그동안은. 근데 저도 해외 취업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 혜택을 지금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전문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면서 해외 현지에 이것도 맞춤형으로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언어도 좀 됐어야 됐고 근데 이제 외부에서 특성화고 졸업해가지고 해외 취업이 가능하겠어? 대졸들도 어려운데? 근데 역시 흡수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19년도에는 이제 50명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 2022년까지는 이제 200명 이상 확대를 해서 오. 통용되는 자격증들도 저희가 교육과정 안으로 끌어들여서 좀 준비를 시키려고 하고 뭐 무작정 인원을 확대하면 안 되겠죠. 이게 안정적으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물심양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현장학습이라 그래서 직업계고에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진행하도록 와. 하는 이런 네. 제도가 또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네요. 2017년도에 저희가 한 408명 정도까지 네. 후원을 했었는데요. 2022년도까지 저희가 한 1000명 가깝게 지금 이제 준비를 해서 해외 취업까지도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또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 지원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든지 준비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든지 예. 하려고 많이 이번에 활성화 방안 만들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중앙 단위에서 사실 그 지역 단위의 교육청 단위로 취업 지원센터는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육부 중앙 취업 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 단위로 일자리를 매칭한다든지 네. 우량 기업들 조금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 안에서만 취업을 하는 것보다 뭐 이제 경기도권이라든지 수원, 인천 정도는 이제 저희가 교통권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또 취업을 선호하는 학생들 또 이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량 기업 정보 제공을 하고 또 취업 지원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운영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구인 구직 플랫폼을 좀 완성하는 전국 단위로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취업 지원관을 직업계고 학교당 한 명씩 반드시 채용을 해줄 수 있도록 오. 지금 교당 1인 배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산업체에 좀 재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해당 전문가로 저희가 학교 안으로 좀 모셔오면서 학교 안에서도 취업을 좀 전문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크다. 네. 예, 변화의 폭이 굉장히 좀 크고 많은 걸 좀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방안들이 실제로 좀 학교에 적용이 됐을 때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게 사실 제일 관건이잖아요. 저는 이 활성화 방안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특성화고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직업교육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런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지금도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서로 알고 서로 협조가 된다면 사실은 기업도 이걸 거부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럼요. 사실은 네.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요구였거든요. 기업에서 뽑을 자리가 없으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교육 잘하고 준비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함께 협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졌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아름아름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게 좀 다 같이 준비해서 청년 실업률을 조금 낮추고 네. 취업률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게 활성화되고 되다 보면 직업계고인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도 입학도 막 쇄도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누구보다 현장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함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런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이번 방안 어느 정도 좀 간지러운 데를 많이 긁어줬다 이렇게 좀 느껴지실까요? 네네. 무엇보다 규제가 사실은 어떤 공공기관이든 어려우실 거예요. 어떤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요건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은 좀 전부 다 혈액형 예. A형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고졸 취업에 관련된 규제 요인들을 많이 이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주시려고 했던 것이 저는 좀 중요하게 보여지는데요. 가장 아주 규제 사례로는 학력 제한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때 요거 이제 그런 학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현행은 고졸 후에 보육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을 부여했었어요. 그러니까 고졸 후에 또 과정을 거치고 이수를 했다면 이제는 직업계고 교육 과정을 탄탄하게 만든다면 굳이 졸업하고 과정을 또 이수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네. 그러면 직업계고 교육 과정을 탄탄하게 해서 이수만 한다면 자격을 부여하자. 이건 놀라운 규제 개혁 완화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 같은 경우 공무원의 선박 항해나 전산 개발직이나 이런 구급 기술직 같은 경우 현행은 산업 기사를 따야지. 산업 기사라고 하면 저희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딸 수 예. 있는 자격 수준인데, 요런 전문대 학력 이상의 자격 취득으로 제한을 했었다면 이제는 규제 혁신은 기능사 자격만으로도 충분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좀 반영을 하셨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실까요? 네네.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가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요거 하고도 저희 아이들이 자격이 된다면 좀 자격을 인정해 주세요. 사실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그게 아주 완벽하게 저희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고졸 취업 후 이 사회적 자립 지원, 이건 좀 어떤 대책이 마련됐을까요? 네, 특성화고에 입학하는 순간 사회적인 자립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입학하는 신입생들도 그러니까요. 늘어날 건데요. 우선 자산 형성의 지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이라 그래서 바로 취업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6개월 동안 회사를 다닌다는 전제만 된다면 1인 300만 원씩 지원을 해준 금액이 있었어요. 네네. 요걸 이제 점차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2년 근속을 하면 1,600만 원, 3년 근속을 하면 3,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청년 내일 채용공제라는 제도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거가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받았더라도 청년 내일 채용공제까지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애들한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너는 일단 특성화고에 와서 취업 준비를 열심히 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취업을 하면 엄마한테 일단 4천만 원 만들어 드리는 거야. 뭐 이런 말씀을 농담처럼 제가 하는데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적 자립도 중요합니다만 또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좀 가장 또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선취업 후학습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역시 선취업 후학습도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특성화고 친구들은 회사 다니면서 학교 다녀야 되니까 너무 어렵고, 그 많은 등록금을 준비하는 것도 이제 자립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그렇죠. 조금 감안해서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준비해 주신 것이 고졸 재직자 대학 진학을 했을 때 지원을 강화합니다. 먼저 학비 지원인데요. 고졸 재직자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좀 학교
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대학을 진학할 때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록금 전액 지원 제도가 마련이 되었고요. 요거는 사실 올해부터 준비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3년 전에 회사를 들어갔던 친구들이 제가 3년 전에 고3 담임을 했었는데 네. 선생님 저 대학 등록금 받고 대학 가요 이런 눈물 어린 오. 사연들이 좀 많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부터 이제 받기 시작하니까 아마 추후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국립대 같은 경우는 어떤 국립대의 사회적인 책임 부분을 좀 고려해서 국립대에서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 과정을 운영하도록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할 거고요. 2022년까지는 국립대 전체로 좀 확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학과를 좀 모집해서 전담 과정을 좀 운영하려고 하고요. 전문대 같은 경우도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이런 걸 좀 신설해서 좀 유연하게 학사 제도를 운영하려고 노력해서 올해 15개교를 지금 선정하고요. 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부의 새로운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진선미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일단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다 보니까 내년에는 정말 특성화고 취업률, 입학률 100% 라는 네, 기적이 좀 좋습니다. 이루어지길 화이팅입니다.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진선미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